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90쪽을 볼게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 여러 가지 단위로 길이를 재어볼까요? 길이 재기 단원에서는 우리가 계속 길이를 한번 재어볼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공부했어요? 길이를 비교하는 공부했었죠? 더 길다, 더 짧다, 가장 길다, 가장 짧다와 같은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긴지를 재어볼 거예요. 그런데 재려면 무엇으로 재야 될지가 있어야 돼요. 뭘로 재야지 길이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단위라는 것이 바로 길이를 잴 때 무엇으로 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위라고 합니다. 신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살펴볼까요? 이거 우리 봤던 그림이네요. 그죠? 왕자님이 옷을 맞추기 위해서 있었던 그림입니다. 오른쪽 팔 길이는 두 뼘입니다. 지금 신하가 뭐 하고 있어요? 왕자님의 몸의 길이를 재고 있죠. 옷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몸의 길이를 정확히 재야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몸의 길이를 재는데 무엇으로 재고 있어요? 보여요? 손으로 재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어? 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뼘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뼘이라는 건요.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 여기서는 요 끝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운데 손가락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쫙 완전히 펴서 벌렸을 때 두 끝 사이의 거리 요만큼을 우리가 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하가 재어 보았더니 팔은 몇 뼘이래요. 여기까지 해서 두 뼘. 팔의 길이는 두 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왕자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디를 길이를 재야 될까? 다리 길이도 재야겠죠. 다리 길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뼘이나 될까? 이게 한 뼘이면 한 뼘, 두 뼘, 세 뼘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엇을 이용해서 손의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뼘이라는 단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왕자의 몸의 길이를 재고 있습니다. 뼘으로 친구의 몸 길이를 재어봅시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뼘을 이용해서요 몸 길이를 재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수업 듣고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뼘으로 길이를 잴 때는 손가락을 한껏 벌려서 재야 해. 그래야지 길이가 항상 똑같게 나오겠죠. 안 그러고 어쩔 때는 요만큼 벌렸다가 어떨 땐 이만큼 벌렸다가 어떨 땐 쫙 이만큼 벌렸다 하면 매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뼘으로 잴 때는 어떻게? 최대한 쫙 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쟀더니 자 여기부터죠. 이렇게 해서 한 뼘. 그러면 몇 뼘 정도 될까요? 두 뼘, 세 뼘. 어우, 왕자는 두 뼘이었는데. 친구의 팔 길이는 몇 뼘 정도 되나요? 몇 뼘이었어요? 그렇죠. 세 뼘 정도 돼 보이죠? 뼘이라는 건요. 저기 사진들 보여요? 이런 걸 뼘이라고 하는데 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지손가락이랑 집게손가락, 엄지손가락이랑 가운데 손가락, 엄지손가락이랑 네 번째 약지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이랑 끝에 새끼손가락이랑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잴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는 이걸로 하자 이렇게 같이 정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뭘로 할지 정해보세요. 뒤로 넘어갑시다. 92쪽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으로 수학책의 짧은 쪽의 길이를 재어봅시다. 여러분들 수학책 보면 수학 있죠? 여기 짧은 쪽 여기의 길이를 재어본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단위, 기준으로 하나 한번 볼까요? 네, 얘는 클립을 이용해서 몇 번이나 들어가 있지, 클립이. 클립이 몇 번이나 들어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선생님, 클립으로는 이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클립 보이죠? 이게 몇 번이나 들어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잴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립을 딱 맞추고 거기에다 딱 맞춰서 다음 클립 나오고 이렇게 재야죠. 이렇게 하고 막 겹쳐서 재면은 길이가 제대로 재어질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하고 뚝 떨어뜨려서 다음 거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정확히 클립하고 딱 붙여서 또 이렇게 해서 몇 번 들어가는지를 세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몇 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상되는 거 한번 적어보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한번 재보니까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클립으로는 7번 정도 들어갔어요. 클립도 길이가 다 달라요. 좀 작은 것도 있고 좀 더 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딱풀입니다. 딱풀도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딱풀은 딱풀 중에서 조금 작은 거예요. 굵고 큰 거 아니고 그걸로 했는데 몇 번 정도 들어갈까? 선생님은 한 2번 정도면 될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도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요 또 잴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연필, 지우개, 자, 필통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연필을 가지고 한번 재어봤더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연필은 좀 많이 써가지고 많이 닳았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얘가 2번보다 조금 못되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수학책에 연필이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더니 이만큼 남았어. 그래서 2번이 조금 못되게 들어갔습니다. 딱 맞게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 이제 이렇게 딱 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던지 아니면 조금 모질라던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클립으로도 재어보고 풀로도 재어보고 연필로도 재어봤는데 그랬더니 그 횟수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일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물건에 따라 재는 횟수가 다르구나. 이상하지 않아? 똑같은 길이를 쟀는데 왜 재는 횟수가 달라지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단위가 달라지니까 재는 횟수도 다 달라지죠. 그죠? 클립으로 7번이랑 딱풀로 7번은 길이가 다르잖아. 그지? 클립으로 7번을 하는 거랑 딱풀은 그것보다 훨씬 기니까. 그래서 단위가 달라지면 같은 길이를 쟀을 때도 그 횟수가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횟수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길이를 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를 잴 때 이렇게 뼘, 우리 배웠었던 것도 있고요. 클립, 딱풀, 그래파스, 연필, 발의 길이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좀 작은 책이다. 그런 경우에는 발로 재면 조금 어렵겠다. 그치? 근데 엄청 칠판의 길이를 클립으로 재려면 되게 여러 번 재야겠죠. 그쵸? 그래서 단위도 좀 잘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단위로 책상의 짧은 쪽의 길이를 재어 봅시다. 여기요, 여기 이 부분. 여기는 뭘로 잰 거예요? 뼘. 예, 손바닥을 이용한 거죠. 자, 뼘으로 재었더니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 보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한 번, 2번? 2번보다 조금 2번 재고 나면 약간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자, 그래서 손 길이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선생님 손은 큰데 여러분 손은 작으니까 선생님은 2뼘인데 여러분은 3뼘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한번 재봤더니요, 2번하고 한 반 정도 나왔어요. 2번, 반번.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잴 수 있어요? 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선생님 필통으로 한번 재볼래요. 필통으로 했더니 딱 2번 나왔습니다. 거의 딱 맞았어요. 신기해요.
선생님이 했을 때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지우개로는 엄청 많이 들어가요. 8번 들어갔어요. 8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단위로 길이 재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배운 대로요, 주변의 것들 한번 재어보고요, 또 친구나 가족의 몸 길이도 한번 재어보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막 함부로 만지거나 재려고 하면 안 되고, 꼭 동의 먼저 구하고, 싫다고 하면 하지 말고요. 예, 길이 재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